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5강 두 작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남조 선생님의 제가 엄청 사랑하는 시인님 김남조 선생님의 정념의 기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상당히 어려움이 느껴지죠? 간단합니다. 여기서 정념의 기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한 폭의 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는 깃발입니다. 즉 온갖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정말 다양한 어려운 생각이 있는데 그것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죠? 이 작품은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느껴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 미쳤구나, 그게 왜 재밌어? 라고 하실 건데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볼게요. 네, 시적 화자겠죠? 내 마음은 한 폭의 기입니다. 고뇌와 방황이 담긴 복잡한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A는 B이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이 쓰였고 은유법이 사용되었고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즉 고독하고 외로운 지금 현재의 화자 처지 알 수 있겠죠. 없는 것 모양 걸려왔더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한 폭의 기가 아무것도 없는 이 시공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화자 혼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진짜 혼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자는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 여기서 말하는 혼란과 열기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느끼는 고뇌, 고민을 의미합니다. 를 견디지 못해, 누가? 화자가 견디지 못해 눈 오는 내거리에 나서며 눈 오는 내거리로 나섰다는 겁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도 알 수 있겠죠. 눈길 위에 연기처럼 지규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마음의 기는 이제금 눈의 음악, 즉 여기서 말을 하는 눈길 위에 편안한 그늘이 덮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편안한 그늘은 플러스겠죠. 긍정적 의미겠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마음의 기는 이제 눈의 음악을 듣는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을 하는 눈의 음악은 마음의 평화, 아까는 혼란스러웠잖아요. 근데 이 눈의 음악을 통해서 평화롭게 바뀌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으로서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여는 눈길을 보며 혼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함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적 화자가 역시나 등장을 하고 나에게 원이 있다며, 소망이 있다면, 원함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이, 반성할 것이 없는, 잘못한 것이 없는 일몰이, 그러한 시간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시적 화자의 원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 혹은 삶을 마무리하는 죽음의 시간이 되었을 때 차분했으면 좋겠다, 특별하게 슬프거나 괴로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황저의 항서와도 같은, 항서는 단어 뜻 보시면 나와 있지만 항복을 하는 문서죠. 무거운 비애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비애는 마이너스고 맑게 가라앉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하얀 모래벌 같은 직유법이 사용되었고 색채어도 사용되었고 긍정적 의미입니다.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그러한 친구는 없을까?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내면의 마음 자체가 순수하고 깨끗해지지는 않을까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다음, 내 마음은 한 포객이 비슷하죠? 맞죠?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수미상관법이 되겠습니다. 몇 강 연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수능 특강 작품에 실린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미상관이 많이 쓰였습니다. 아마 학교 내신에서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므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었고 밑에 핵심 정리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보시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인 정념, 마음 상태죠. 그것을 깃발이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었습니다. 되셨나요? 밑에 해제 보시고 이해와 감상 보시고 보셨나요? 이러한 내용들 차분히 읽는 것 자체가 독해를 하는 것 자체가 또 국어 능력을 기르는 것이거든요.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념의 기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분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됐나요? 좀 많죠? 여기는 차분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셨나요? 내려가서 이 내용도 보시길 바랍니다. 보셨나요? 보셨나요? 지급법 중요하겠죠? 많이 사용이 되었죠? 꼭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서술형 문제 여기 보시면 이 작품과 보기에 공통된 주제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학교에서 출제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작품 기형도 선생님의 질투는 나의 힘. 이 작품도 앞작품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품이거든요. 제목 자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질투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화자에게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거든요. 힌트가. 사실 힌트라고 보기도 어렵죠.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줄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러면 미래가 된 거죠.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정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0년 뒤에 뭐를 쓰는데 이 종이, 이 시를 쓰는데 10년 뒤에 쓰는 걸 어떻게 알아요? 즉 미래의 시점을 가정한 것입니다. 미래의 시점을 가서 미래의 시점으로 가서 현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지금 현재니까 현재에서 현재를 쓰고 있지만 마치 내가 언제로 가서 10년 뒤로 가서 지금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한 겁니다. 이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건데 조금 어렵죠. 하지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 기억을 하시면 즉 현재가 아닌 미래에서 지금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정하여 서술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즉 이 종이는 이 시를 쓰고 있는 종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화자의 젊은 날의 고백과 방황의 기록이 담긴 종이입니다. 그 다음 그때 내 마음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지금이겠죠.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즉 지금 현재 화자는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너무나 많은 공장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해당 교재 사용 설명서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였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리석게도 조금 안 맞죠. 그걸 세웠는데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설명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용 설명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여기서 구름은 좀 헛된 것. 구름은 이뻐 보이지만, 하늘 위에 떠 있어서 이뻐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헛된 것, 공허한 것을 상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을 천천히 쏟아내는 뭐처럼, 개처럼 직유법이 사용되었죠.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즉 화자가 과거가 이제 현재죠. 방황과 고뇌로서 살아왔는데 그러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 시적 화자 가진 것 탄식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 탄식밖에 없느냐? 삶에 대한 후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습니다.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그 누구도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습니다. 즉 화자가 추구했던 것은 타인이 가진 것에 대한 시기와 부러움 뿐이었다. 그러한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조금 지금까지 분위기와 조금 바뀌는 그러한 문장이고, 나의 생은 미친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욕망을 추구했었는데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이 조금 순수하게 주체적으로 좋아한 만한 일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반성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핵심 구절이다 라는 선지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밑에 핵심 정리 내용 보시고 구조까지 보시고 해제와 이해와 감상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지금 보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됐나요? 감상 포인트 주제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태도 영탄적 표현의 효과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과 작품 전체 구성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핵심 시어와 성찰의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밑으로 내려가면 서술형 문제 있겠죠? 이거 보면 에이 뭐 이 작품의 주제를 왜 쓰라고 하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작품의 주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작품 전체의 내용을 숙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주제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합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 자, 요것은 교재 변형 문제인데 간만에 유형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문제 유형 두 가지. 영상을 계속해서 듣고 계셨던 학생들은 대답할 수 있겠죠? 현대시 유형 두 가지. 대답하셨나요? 첫 번째는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개념과 이론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대답하셨나요? 시어, 시구의 의미입니다. 작품의 내용을 읽고 분석을 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문제 유형 두 가지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각각의 문제에 대입을 해보면 요건 시어, 시구의 의미로 파악이 되죠. 어떤 주제의식과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상전개 방식이기 때문에 뭐겠죠? 아무래도 표현상의 특징이겠죠. 공간의 이동, 계절의 변화, 공간의 대비, 행동 반복, 근경, 원경. 혹시나 근경은 가까운 것, 원경은 먼 것이죠. 그 다음 역순행, 나는 역순행, 시간 순서가 바뀌는 것. 둘 다 수미상관. 그리고 특정 공간에서 내면적 갈등, 미래의 한 시점의 가정. 됐습니까? 자, 이러한 것이 표현상의 특징이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것도 표현상의 특징이죠. 이러한 것은 시어, 시구의 의미겠죠. 그리고 하나 더 밑에 복합지문 문제에서 보시면 자, 나와 보기의 표현상 공통점. 물론 기본 유형 자체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표현상의 특징인데 여기 보시면 윤동주 선생님의 참회록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이 작품이야 매우 유명한 작품이라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작품도 수록이 될 수가 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보통 수능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신형, 다른 말로 기본형, 기본 문제 유형은 표특과 시어, 시구의 의미인데 이 두 가지가 기본형, 내신형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수능형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았고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질투는 나의 힘입니다.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찾으셨나요? 미래의 시점에서 가정을 해서 작성을 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행동이나 삶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겠죠. 그 다음 이렇게 세 작품을 엮었거든요. 이렇게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 문제 볼까요? 가와 나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한번 풀어보시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해 볼 수 없는 것은 5번이죠. 가에서는 명령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오늘도 두 작품 조금 많이 어려운 작품이었거든요. 이러한 어려운 작품을 만났을 때는 본인 스스로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설명, 물론 학교원 선생님의 설명도 있고 제 설명도 있고 그리고 저희 영상 말고도 인터넷에 보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많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상들도 여러 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제가 보여드리는 이해와 감상이라든지 해제어의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려운 작품이라 하더라도 학교 시험 문제 치르는 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영상이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